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이 퍼레이드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20회 이야기가 한 칸이 아니라 몇 칸을 훅 뛰어넘었습니다. 이지혁이 무리한 일정 끝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요. 그 틈으로 지은호의 마음이 조용히 스며들더라고요. 지은호는 일이니까요 라고 선을 그으려 했지만 밤새 곁을 지키는 손길에서 핑계가 잘 붙지 않았습니다. 차갑던 이지혁의 태도도 은호 앞에서는 자꾸만 둥그러졌고요. 불쑥 튀어나오는 진심 때문에 본인도 당황해했었습니다. 겉으로는 능청, 속으로는 파도. 두 사람 사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진짜 동력은 고성이 쪽에서 터졌습니다. 한우진의 등장으로 숨겨둔 과거가 문틈을 벌리기 시작했고요. 성희가 감춰온 계산과 집착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정체가 밝혀질수록 관계의 선이 뒤틀리고 누가 누구의 편인지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1회는 사랑의 흔들림과 가족의 비밀이 동시에 폭주하는 구간이 될 텐데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오늘 밝혀진 진실이 내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봉인을 지금 당장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하루만 더 미루고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시겠어요? 이지혁은 응급실의 하얀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늦게야 숨을 고르더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는데요. 지은호는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일 때문에 온 거 맞아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눈치채고 더는 변명하지 못했더라고요. 박성재는 병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문 손잡이를 쥔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걸 본인이 먼저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엄마라는 호칭이 던진 파장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눈을 깜빡이는 간격이 유난히 짧아진 걸 우진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더라고요. 박진석은 거실에 가라앉은 기묘한 침묵을 깨지 않고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였는데 한마디 툭 내뱉는 대신 아주 오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었습니다. 이상철은 아침 뉴스에서 전날 재개 소식을 훑어보다가 아들의 회사 이름이 자막 하단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리모컨을 내려놨는데요. 잘하고 있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다 끝내 삼켜버렸더라고요. 김다정은 따뜻한 미역국을 데워놓고 이지혁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망설였는데 괜찮다더라라는 말만 돌려받을까 봐 조심스러워 했었습니다. 조옥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이어가면서도 애비 마음이 고집이라 문제지라고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이상철의 뒷목을 살짝 긁는 긁힘처럼 남았더라고요. 김장수는 마당을 한 바퀴 쓸며 요즘 애들은 마음이 급해서 탈이야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특유의 느긋한 말투가 가족들의 분주함과 묘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지화는 형의 회사 SNS에 붙은 협력 제안 댓글을 모아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형, 속도 조절 좀이라는 마지막 문장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 지웠더라고요. 이수빈은 모바일 캘린더에 적어둔 가족 저녁 식사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는 오늘은 꼭 다 같이라고 메모를 덧붙였는데 그 다짐이 쉽게 이루어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지은호는 무조건 쉬셔야 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힘겹게 웃으며 그럼 회사는요 라고 되묻자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 줘라는 대답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받아쳤는데 장난 끝의 침묵이 두 사람의 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앞서가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오늘 밤은 제가 사무실 정리해 둘게요 라고 화제를 돌렸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안전핀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를 몇 번 왕복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향했는데요. 이럴수록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화면에 떠오르는 건 은호의 옆모습뿐이었더라고요. 수빈은 우연히 복도 맞은편에서 성재를 발견하고 괜찮아요? 라고 물었는데 성재가 괜찮아 보여요? 라고 웃어넘기는 순간 이상한 동지감이 싹 텄습니다.
수빈은 회사 카페 이벤트 준비 제가 더 맡을게요 라고 말했는데요. 성재는 그럼 커피 메뉴 선정은 같이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의외로 가볍게 이어졌더라고요. 고성이는 우진과 단둘이 마주 앉아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라고 했는데요. 우진은 돌아오지 않았으면 진실도 사라졌을까요? 라고 맞받아치며 자리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우진은 나를 미국으로 보낼 때 엄마는 단 한 번도 이유를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죠 라고 했고요. 고성이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일들이 있었더라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낯선 공기를 느끼면서도 가정사로 회의 일정 흔들리게 하진 맙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 문장이야말로 이 집안의 권력 방식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지은호는 퇴근길에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혹시 예전에 나 건강검진 기록 같은 거 어딨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정순이는 왜, 어디 아파라며 먼저 걱정부터 했었더라고요. 지강호는 통화 기록을 듣고 괜한데 마음 쓰지 말아라고 말했는데요. 딸이 뭔가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였는지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습니다. 이지혁은 퇴원 수속을 밟으며 오늘은 집에 모여 밥 먹읍시다라고 문자했는데요. 김다정은 바로 미역국과 잡채 준비 완료라고 답장을 보냈고 조옥래는 온이라는 단어만 짧게 보냈더라고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상철은 몸 관리가 실력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명심할게요 라고 순하게 받자 상철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김장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람이 늘 이기려고만 하면 결국 지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누구를 겨냥한 건지 가족 모두가 아는 분위기였더라고요. 식사 후 이지혁은 마당에서 바람을 쐬며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은호는 다음부터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웃으며 말끝을 길게 느렸었습니다. 박성재는 사무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나는 너하고도 이 사람하고도 다 잃고 싶진 않다라고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에 첫 번째 너가 지혁인지 두 번째 사람이 은호인지 본인도 헷갈렸더라고요. 수빈은 성재에게 카페 이벤트 콘셉트를 제안하며 브랜드와 사람의 온도를 연결해 볼까요? 라고 했고요. 성재는 온도라는 단어에 유난히 반응하며 좋다. 그걸로 가자라고 답했습니다. 영란은 전시회 오픈을 앞두고 마감 그림의 테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지환이 내가 숨쉬듯 그리는 그 선, 그게 좋아라고 말하자 영라가 그 말 평생 써먹을게라며 씩 웃었더라고요. 전시장 예약 리스트를 확인하던 영란은 낯선 이름을 하나 발견하고 잠깐 멈칫했는데요. 읽어보니 보통 때보다 너무 빠르게 신청된 시간대였고 희한하게도 연락처 뒷자리가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고성이는 비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우진은 그 봉투를 곁눈질로 확인하고 그 이름, 내가 모르는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성희는 봉투를 뒤집어 놓으며 모르는 편이 덜 아플 때가 있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 부를 줄이고 한 가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면죄부가 되진 않지라고 던졌는데요. 그 말에 경고성은 우진보다 성희에게 더 깊이 꽂혔습니다. 지은호는 성희가 제안한 건강검진 동행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혼잣말을 했고요. 나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길게 남았더라고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춘 지은호는 괜히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키보드를 닫았는데요. 그럼에도 손가락은 자꾸 전화 아이콘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업무 보고를 하다가 카페 이벤트 당일 일부 VIP 초청을 내부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끝났을 때 책임도 같이 해라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혹시 이벤트 당일에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성재는 잠시 고민하다 그날 난 진심을 보여줄 거야 라고 짧게 답했더라고요. 영라 전시장에는 오픈 하루 전날 LED 조명이 점검 모드로 바뀌는 순간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영란은 누구세요? 라고 외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지환은 즉시 문 쪽으로 달려가 확인했는데
비상문 고리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두어 개 남아 있었더라고요. 영란은 그냥 바람이겠지라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종이 위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씨가 연필로 연하게 새겨진 흔적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다음날 아침 우진에게 오늘은 같이 병원에 가자라고 제안했는데요. 우진은 병원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라고요. 우진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는 구청 지하서고였는데요. 거기서 낯선 이름과 낯익은 생년월일이 어긋난 문서를 한 장 발견하고 한참 서서 보았더라고요. 문서 구석에는 의료재단 도장이 선명했고 담당의 서명이 동일 날짜에 2번 찍혀 있었는데요. 우진은 이중으로 처리됐네라고 짧게 읊조렸습니다. 지은호는 성희의 메시지에 같이 가줘라고 답했고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 로비에서 성희를 만났는데요. 성희는 건강은 타이밍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손가락으로 가방 지퍼를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진 접수 창구로 향하던 길에 지은호의 시선이 벽면 포스터에 잠깐 머물렀는데 포스터 하단 가족력 상담이라는 문구가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오전 회의 후 점심 같이 먹어요 라는 짧은 문장에 지은호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더라고요. 접수를 마친 뒤 혈액검사 순서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성희는 혹시 가족에게 알렸니라고 넌지시 물었고요. 지은호는 저는 먼저 제 마음부터 알겠더라고요 라고 애써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진이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다가와 끝날 때까진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는데요. 성희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성희는 괜히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우진은 오해는 숨길 것이 있을 때 끼어드는 거잖아요 라고 평온하게 받아쳤습니다. 이지혁은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로비에서 마주친 지은호와 우진 그리고 성희의 조합이 그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압박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일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라고 급히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요. 이지혁은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물살이 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카페 이벤트 무대 검사를 하며 사운드 체크를 반복했는데요. 마이크에서 울리는 작은 잡음이 마치 자신의 초조함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 같아 더 예민해졌더라고요. 수빈은 리허설 중간중간 성재에게 물을 건네며 오늘은 꼭 쉬어가셔야 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성재는 나도 사람이지 쉬어야지라고 웃어 보였지만 눈동자는 분주했습니다. 영라 전시회 오픈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지화는 출입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며 문자 주고받던 그 번호 없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프닝 인사 직전 전시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작은 종이봉투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봉투 안에는 영라의 과거 스케치가 복사본으로 들어 있었고 모서리에 빨간 펜으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는 거슬린다였고요. 영라는 스케치를 꼭 쥔 채 나는 이제 도망 안 간다라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성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이제야 제 표정이 보이네요 라고 낮게 말했고요. 성희는 내가 어른이 되어 나타났네라며 다시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과는 제가 알아서 챙기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섰는데요. 우진이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색 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고 팔찌 안쪽에는 흐릿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이니셜의 마지막 글자가 지은호의 중간 이름과 일치해 보였더라고요. 지은호는 팔찌를 손끝으로 쓸며 이걸 왜 저에게라고 물었고요. 우진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가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희는 이건 기억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짧게 잘라 말하고 우진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회사로 돌아와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프로젝트 일정표를 다시 펼쳐보며 지금은 안정이 먼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야근 금지 공지를 팀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팀원들은 대표님 건강부터요 라고 반응했고요.
그 짧은 메시지들이 이상하게도 이지혁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카페 이벤트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수빈은 오늘 커피 원두는 산미를 조금 낮출까요? 라고 물었고요. 성재는 오늘은 균형감이라고 답하며 단맛과 쓴맛, 그 사이라는 말로 스스로의 마음을 은근히 설명했더라고요. 저녁 무렵 카페 이벤트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현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은호는 행사장을 스치듯 지나가며 축하해요. 잘 준비하셨네요. 라고 인사했고요. 성재는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라고 밝게 말했는데요. 세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간에서 얽히고 그 사이로 음악이 잦아들었더라고요. 수빈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이벤트 소개 멘트를 이어갔고 이 공간의 온도를 여러분이 완성합니다. 라는 문장이 홀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는데요. 바로 우진이었고 뒤이어 고성이도 들어오며 현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재는 놀람을 숨기지 못하고 우진을 노려보듯 바라봤는데요. 박진석의 수행비서가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무대 앞이 아닌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고요. 성희는 허리를 곧게 펴고 행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반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고 물컵을 정리했는데요. 이지혁이 나 있어요. 라고 낮게 속삭이자 그 말이 작은 방패처럼 마음 앞에 세워졌습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카페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고요. 화면에는 오래된 의료재단의 장부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장부에는 동일 날짜, 동일 의사 서명, 두 개의 파일 번호가 찍혀 있었고요. 숫자 뒷자리 두 칸이 묘하게 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무슨 자료인지 몰라 소란스러워했고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질문은 단 하나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의 질문은 그날 왜 두 개였죠였고요. 성희는 이곳은 그런 얘기를 할 곳이 아니야 라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스크린을 내리게 하고 음향을 줄였는데요. 그 순간 짧은 정전이 일어났고 조명이 흔들리듯 깜빡였더라고요. 정전이 풀리자마자 카페 한쪽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고 넘어지며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수빈이었는데요.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쳤다며 당황해했고 바닥에는 멈춰라라고 적힌 쪽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상황을 정리하며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라고 선언했고요. 박성재는 죄송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우진은 조용히 카페 밖으로 나갔고요. 성희는 한 발 늦게 따라 나가며 더 이상 공개적으로 흔들지 마라라고 낮게 경고했습니다. 우진은 흔들리는 건 진실을 붙잡고 숨긴 사람의 손이지 진실 자체가 아니에요. 라고 답했고요. 그 말이 성희의 표정을 단단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문을 지키던 손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마음 한켠에서 팔찌라는 단어가 계속 환하게 깜빡였더라고요. 영라 전시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폐관 직전 조용한 발소리가 다시 들렸고요. 이번엔 벽면 하단에 작은 칼자국이 한 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지화는 경찰에 바로 연락하자라고 했고요. 영라는 그래, 도망 안 가자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튼튼한 틀로 그림을 바짝 고정했습니다. 박진석은 밤늦게 서재로 돌아와 내일 이사회 안건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넣어라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말뜻은 사건을 덮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법과 절차로 상대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침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위로 봉인 테이프를 자를 듯 말 듯 하다가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막았습니다. 우진은 모텔방 책상에 펼쳐둔 서류들을 모아 두 개의 번호, 하나의 날짜, 같은 서명이라고 메모했고요. 그 아래에 교차라는 단어를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팔찌 사진을 확대해보며 이니셜에 마모된 획을 천천히 따라갔는데요. 마지막 글자의 꼬리 부분이 희미하게 두 번 겹쳐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겹침은 누군가가 이니셜을 고치려 했거나 다른 이름으로 덧새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요. 지은호는 이게 내 이름이 맞아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이상철은 마당에서 담배를 꺼내 쥐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며 문득 오래전 이름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그 이름은 수십 년 전 동네 병원 장부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설마라고 중얼거리며 방 안 서랍을 열어 낡은 주소록을 꺼냈고요. 주소록 한가운데 접힌 페이지에 같은 의료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잠깐 얘기해요 라는 문장 끝에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우진은 전시회 근처 카페에서요 라고 답했고요. 그 시간과 장소를 성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는데요. 우진이 먼저 어릴 때 비가 오면 이 소리가 났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의 설명으로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싱크대 양동이에 떨어질 때 딱딱한 금속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가 팔찌가 부딪히는 소리와 아주 비슷했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나도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요. 그 기억이 누구와의 기억인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성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요. 우진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숨기면 더 커져요 라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성희는 둘이서만 만나지 말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요. 우진은 이제는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우진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의료재단의 진료기록 사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날 어린아이 둘과 여성이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웃고 있었고요. 사진 구석에는 날짜 스탬프가 번지듯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이 여자가라고 말끝을 올리다가 멈췄는데요. 여성의 옆모습과 자신의 코 라인이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확정은 하지 말자, 다만 확인하자라고 말했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은 하되 오늘 당장 폭발시키진 말자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DNA 검사를 위한 안내서를 받아들고도 바로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마음의 속도가 증거의 속도를 앞서지 않게 하자는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수빈과 카페 손실을 정리하며 어제 일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고요. 수빈은 저도 팀이에요. 같이 하죠라고 말하며 메일함을 분주히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우편함에 정체모를 등기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없었고 수신인은 주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날 스크린에 올라갔던 장부의 원본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고요. 모서리에 파란 잉크로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빈은 누가 우리를 지목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요. 박성재는 누가 아니라 무엇을이라고 정정하며 의도라는 단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영란은 전시회 둘째 날 관람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코트를 발견했는데요. 그 코트가 과거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의 것과 똑같았고 누군가 일부러 보이게 소매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즉시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고요. 캡처 화면에 잡힌 뒷모습의 체형은 분명 전날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영란은 끝까지 가자, 이번엔 숨지 않을게라고 다짐했고요. 그 다짐이 묘하게 지은호의 마음과 닿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오늘은 내 차례라며 따뜻한 국수를 건넸는데요. 밥은 누가 누구에게 사는가 보다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에 지은호가 길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혹시 누군가의 과거가 현재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물었고요. 이지혁은 과거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숨기는 마음이 망가뜨리더라라고